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5일 동안 선생님들과 같이 이런 컨텐츠의 공유를 진행하게 된 사파이어 디렉터 박태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런 컨설팅 스쿨에 지금 입문하셨으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대부분 계시죠? 네. 네, 선생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번 주 시간 내내 5일 동안 무언가 지식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컨설팅이요 처음에 입문을 하셔가지고 무언가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네. 웬만하면 다 숫자로 되어 있죠. 네,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익숙하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네,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도 연구소에서 연구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숫자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영어를 많이 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숫자 잡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숫자가 너무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장님들께 제가 이제 이번 시간 내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숫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조금 가까워지시려면 우리가 아이온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정책표 가지고 사장님들께서 조금 뭉개셔야 됩니다. 정책표를 내 것으로 뭉개셔야지만 조금 편안하게 이용 컨설팅 진행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5일 동안 제가 원래는 이용 컨설팅 스쿨 강사가 아닙니다. 아닌데 동영상 촬영 때문에 5일 동안 제가 강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부분 되게 영광으로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5일 동안 선생님들께 저하고 공유하는 시간 동안에 눈을 조금 마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한 50분 동안 쳐다보기에는 썩 빠지는 미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셔주셔서. 그러면 선생님들께 이번 용어 컨설팅 스쿨 과정에서는 무엇을 진행할 건지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강남 멤버스센터의 용어 컨설팅 스쿨이 너무 잘 되어 있는지라 제가 감히 이 스쿨을 제가 5일 동안 진행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보시면 이번 주에 이제 7월 첫 주가 시작되는 주이기 때문에 정책표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책표가 조금 원래는 초반에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언제 이제 조금 나올지 정확한 정책표 언제 나올지 몰라서 제가 정책표를 넷째 날 분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5일 동안 제가 풀로 강의를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내시 특강을 또 합니다. 네. 저를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 플로우대로 선생님들 좀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오늘 첫째 날에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이 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불을 끄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촬영할 때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사업을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데 돈 투자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3억에서 10억짜리 대점은 내 돈 투자하지 않고 무언가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길거리 대리점에 계신 분들도 그 대리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기본적인 용어가 선생님들께서 인지가 되지 않으시면 조금 힘드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용어를 조금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가입은 뭘까요? 네, 처음 개통. 또 내가 핸드폰이 없는데 핸드폰을 떡하니 만들려고 하는 게 신규 개통인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번호를 하나 새로 부여받는다. 그쵸? 번호가 없는 번호를 새로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신규 가입이에요. 그럼 번호를 하나 생성하는 자체가 신규 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SKS다가 LG로 갔다 그럼 뭐라 그래요? 번호 이동이란 말을 쓰죠. 근데 번호 이동을 많은 분들이 통신사 이동이라고 생각을 못하시고 번호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이에요. 그죠? 사장님께서 이 사업 하시기 전에도
그럼 번호 이동하시면 되겠네요, 고객님. 이 번호 바뀌면 안 돼요. 네, 대부분 이래요. 대한민국 국민은 번호 바뀌면 죽는 줄 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호 이동이라는 그 부분이 내가 통신사를 이동, 번호를 가지고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번호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번호 이동 또는 MSP라는 용어를 쓰는데 주로 MSP는 사장님께서 영어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번호 이동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류 작성할 때도 번호 이동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호 이동을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회선 유지라는 건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아이온에서 개통하셨죠? 네. 해피콜 들어보셨나요? 네. 네. 해피콜 들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기억하세요? 내용을? 예, 아무도 모르시죠? 예. 왜냐하면은 해피콜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들으면은 야 그냥 네네네 해. 네네. 뭔 말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폰서가 또는 내 가입 유저가 네네네 하니까 네네네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회선 유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지금 LG를 쓰다가 SK로 번호 이동을 했어요. 그 SK에서 하나 개통한 거나 마찬가지죠. 번호를 가지고 이동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SK에서 신규 개통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SK로 처음 이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SK로 번호 이동을 했는데 SK 번호 이동한 거에 있어서 내가 SK로 처음 이동을 했기 때문에 SK에서 이동한 거에 대해서 6개월 동안은 번호 이동 또는 기기 변경, 해지, 일시정지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맨 마지막 해피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 개통을 했고 내가 이제만 개통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된, 내 명의로 된 모든 SK 핸드폰은 이동이 안 돼요. 기기 변경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지금 이제 LG를 쓰다가 SK로 이동을 하셨죠? 그죠? 그러면 나만 기기 변경, 명의 변경, 해지, 일시정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명의로 쓰고 있는 SK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명의로 지금 현재 어머니가 쓸 수도 있고 아버지가 쓸 수도 있고 동생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다 지금 현재 SK를 다른 통신사 쓰고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SK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나 포함해서 그분들이 모두 다 그러한 혜택을 그러한 이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회선 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이동은 똑같습니다. SK뿐만 아니라 KT도 그렇고 H도 그렇고 또는 내가 지금 SK 쓰다가 SK 가서 해지를 했어요. 해지하고 나서 바로 개통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해지를 먼저 했을 경우에는 LG 10일, SK 5일, KT 18일 이후에 가능한 거예요. D4니까 오늘 날짜, 무조건 개통을 하면 개통을 하는 즉시 오늘 날짜가 1일자가 됩니다. 오늘이. 왜냐하면 사장님들께서 개통하는 즉시 바로 통화 버튼 누르면 요금 나가시죠. 그죠? 기본료라는 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개통했었어도 오늘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D-Day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LG는 D 플러스 10일이라는 거는 오늘 포함해서 10일. 그러니까 총 11일인 거죠. 그죠? 그리고 SK는 5일.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6일. 그리고 KT는 D 플러스 18이면 오늘 포함해서 19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 기간이 지나야지만 새로 다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새로. 해지를 하셨더라면. 그러니까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가서 단말기 할 때는 다 찼어. 가서 네가 해지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서 해지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해지하고 오면 그 해당 통신사는 개통을 하실 수가 없어요. 며칠이 지나야지만 개통이 가능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대리점 간의 보호 정책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대리점 간의 보호 정책이 있어요. 말하자면 KT에는요 아이온이랑 네트워크만 캐스팅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방판을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일반 길거리 로드샵이 있을 수도 있고 위탁점이 있을 수도 있죠. 자식이 여러 명이죠. 자식들 간에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보호를 해주기 위해 이러한 회선 유지 정책이 있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선 유지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개통이 새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선불포는 말 그대로 내가 먼저 요금을 먼저 넣고 선불로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불로 쓰시는 거는 기본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조건 어느 통신사를 쓰시든 간에 기본료는 있습니다. 기본료가 있고 선불은 먼저 금액을 넣어놓고 나서 차감이 되시는데 선불폰을 쓰시는 분들은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이동이 안 되세요. 그래서 후불 전환을 하시고 오셔야지만 이동이 되세요. 만약에 그 번호를 안 쓰겠다 그러시면 해지를 하시면 되는데 그 번호를 꼭 써야 된다 그러면은 후불 전환을 하셔야지만 후불끼리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선불을 쓰시는 분들은 후불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선불폰 많이 써요. 그죠? 이태원 가시면요. 선불폰이라는 그 이제 프랜카드 같은 게 대리점에 많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선불로 쓸 때 그 번호 가지고 이동을 하시려면 후불전을 하고 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걸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에이징이라는 게 있는데 에이징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가끔. 자, 에이징이 뭔지는 아세요? 예, 어렵죠? 에이징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에이징이 뭐냐면 기존에 내가 지금 현재 KT를 쓰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KT의 기존 명의가 박태영이에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010-2999-2012라는 번호를 써요. 그러면 기존 명의의 기존 폰 중에 내가 이 번호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게 에이징이에요. 말하자면 선생님들 기기 변경되는 단말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기기 변경이 모든 단말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 정책 따라서 되는 단말기가 있고 아닌 단말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신규로 개통을 먼저 합니다. 신규로 개통을 해서 010-2999-2011이라는 번호로 신규로 개통을 해요. 그래서 신규로 개통하고 명의자도 박태영이에요. 그러면 신규로 개통한 거 이 폰에 원래 기존에 있는 번호가 신규 단말기로 들어가고 내가 새로 개통한 핸드폰의 번호가 전 단말기로 들어가요. 말하자면 기기를 맞교환하는 거죠. 그죠? 원래 쓰던 번호 핸드폰이랑 새 폰을 뽑아서 맞교환하는 거예요. 이걸 에이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길거리 대전도 보시면 정책이 기기 변경이 되는 단말기가 있고 아닌 단말기가 있어요. 왜 이런 경우 있죠? 내가 SK를 가지고 20년 썼대. 20년 썼는데 내가 알아봤더니 전산에는 20년 쓴 게 아니라 7년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내 번호는 그대로 쓰고 있어. 지금 보니까 한 번도 나는 번호가 바뀐 적이 없는데 통신사에 분명히 20년 동안 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간에 한번 끊긴 거죠. 중간에 한번 끊겨서 이러한 절차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기 변경을 했다는 거는 기존의 전통신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SK는 내가 기기 변경만 해왔다 그러면 이 기간이 내가 사용한 기간이 쭉 연결돼서 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번 끊긴 거잖아요. 그죠? 끊겨서 전산에는 20년이 아니라 10년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에이징을 많이 사용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맞교환해 준 거를 가지고 KT 같은 경우 이 전담 날개를 93일 이후에 해지해 줘야 돼요. 단 이게 있어요. 내가 맞교환하고 나서 이 전담 날개에 있는 이 번호 있죠. 전담 날개의 요금제가 지금 현재 어떤 분은 67을 쓸 수 있고 뭐 79를 쓸 수 있고 이렇게 있죠. 그걸 가지고 가장 기본료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게 11,000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료를 떨어뜨려 줘야지만 요금에 대해서 나중에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 날개를 에이징이라는 경우 KT는 무조건 조건이 명의도 같아야 돼요.
명의가 기존에 박태영이가 개통을 해서 원래 쓰고 있었더라면 신규 개통하는 것도 박태영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번. 국번이 뭐냐면 이 가운데 번호 있죠? 이 가운데 번호가 에이징이 가능한 번호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각 통신사에 국번이 있어요. 가운데 번호가 있죠. 그 번호가 그 통신사 거냐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현재 2999라는 이 번호는 보시면 2900번은 어디예요? 자, 여기 2900번 KT 맞죠? 네. KT 번호가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 태어난 데가 KT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장님들 쓰시는 사장님 가운데 국번이 어떻게 되세요? 8388. 자, 그럼 83이 어딜까요? 83이면 여기 보시면 LG에서 처음 태어났어요. 그죠? 맞아요. LG에서 처음에 핸드폰 개통하면서 쓰셨어요?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에이징을 하고자 하는, 내가 통신사, 만약에 KT에서 한다 그러면 내가 에이징 하고자 하는 이 국번이 원래 KT가 본가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본가. 직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SK를 쓰고 있어요. 근데 번호는 2999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SK에서 에이징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 배정표를 사장님들께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 배정표를 보셔야지 에이징이 가능하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KT는 무조건 명의가 같고요. 국번이 같아야 돼요. SK는 SK 에이징을 SK 에이징은 명의는 같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번은 같아야 돼요. SK 국번이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에이징은 KT 아니면 SK만 에이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에이징이라는 자체가 유심이 있었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LG통신사는 유심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LTE 시장, 4G 시장 시작함과 동시에 유심이 생겼어요. 유심 카드 있죠, 뒤에다가 칩 꽂는 거. 근데 SK나 KT는 이미 3G 때부터 유심 카드를 써왔기 때문에 유심만 빼서 바꾸는 막교환이 됐었는데 LG는 안 돼요. 그래서 LG는 에이징이 없는데 KT나 SK는 LG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명의가 같고 국번이 KT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6개월 동안, 아니 93일 동안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SK는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담 날개. 그러면 해지를 주로 하실 때는 지점이나 대점 방문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간혹 방문하지 못하는 분 있죠? 방문하지 못하는 분은 해지 처리가 너무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해지 처리 하실 수 있게 팩스를 넣어줘요. 뭐 그거 작성하셔가지고 신분증과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대신 전담 날개에 있는 단말기를 내가 들고 있어서 이걸로 통화를 하셔야 돼요. 114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지 처리 업무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KT랑 SK랑 이 조건을 사장님들이 성립을 하는 거 확인을 하시고 나서 에이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이징이 가능하시면 기기 변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규 개통해서 우리가 PVIP도 가져가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에이징을 함부로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요 보시면 SK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진짜 오랫동안 써왔던 분들 있죠. 또는 집에서 가족끼리 묶어가지고 요금 할인 받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징을 해버린 결과 개수가 이 연수가 끊겨버려요. 중간에. 그래서 연수가 확 줄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할인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꼭 어떠한 혜택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지 조회를 하시고 나서 에이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에이징 하시면 안 돼요. 기기변경 하실 수 있으면 기기변경 하는데 대부분 오래 쓰신 분들 보면은 그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에이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14일 내에 취소. 자, 14일 내에 취소하는 건 단순 변심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요, 아이언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시든 간에 단순 변심으로 취소해주는 건 없어요. 어딜 가시든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길거리 대리로 가셔가지고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시면 취소가 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4일 내에 취소하실 경우에 절대 단순 변심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고객이 원하는 단말기, 그리고 색상, 그리고 통신사를 정확하게 조회를 하시고 나서 개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단말기가 문제가 있어서 교품 처리를 할 경우 있죠, 14일에. 교품 처리할 경우에는 단말기가 통화가 안 돼요 라고 통화라는 글씨가 들어가는 즉시 114에다가 통화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핸드폰이 기계적인 결함으로 얘가 속도가 더뎌요, 늦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통화하는데 이렇게 끊겨요? 통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럼 무조건 114에다가 통화 품질에 대한 안 좋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주셔야지만 교품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 14일에 교품하실 때는 어떤 부분으로 교환을 해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네, 이제 막 요것을 시작하는데 뭐 신조가이 뭐고 회선일주는 뭐고 막 복잡해요. 네, 개통하시면 다 해결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 3개만 개통해보시면 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용어를 한 번 들으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좀 다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우리 스폰서님께서 무언가의 단어를 얘기해 주시면 그때 저 강사가 얘기했던 그거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막 내용을 막 일일이 외울 필요도 없고요.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온이 어떤 개통절차로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제가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려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온은 개통절차가 복잡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길거리 대리점 가시면 손님 많아요? 없어요. 많아봤자 5~6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온에 특히 강남센터에 개통을 하는 사람이 한 번에 몰릴 때 5~6명 몰린다면 개통이 아주 수월하겠죠. 근데 한 번에 서류 들어올 때 그것도 아침에는 하루 종일 노시다가 3시, 4시 되면 갑자기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막 밀어넣으니까 한 번에 30분 만에 개통서류가 30개씩 들어오면 그게 감당이 될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개통이 복잡해라는 거는 이러한 개통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연이 될 뿐인 건데, 사장님들께서 개통하실 분이 있다면 미리 아침에 서류를 넣으신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온의 개통 절차가 어떤지 한번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서류를 접수를 한다 그러면 이 서류 접수와 동시에 신용조회가 들어가요. 신용조회를 사장님께서 미리 하신 분도 있죠. 그쵸? 그러면 신용을 미리 하셨으면 신용정상이라는 이 단어를 통신상품 가입셔서 서류상의 맨 상단에다 적어주시는 게 조금 수월해요. 근데 말은 신용조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신용조회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전산 중에 뭔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개통은요, 변수가 정말 많아요. 여기 계신 분, 이제 사업을 좀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변수가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신용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만에 보증보험사에서 통신사에다가 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몇 시간 사이에도 할부 예산이 확 줄어들 수가 있는 게 개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개통서를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길거리 대중에서는 앞에 앉아있다가 고객님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기 데스크에다가 서류를 넣으시면 그 앞에 앉아 계세요? 아니시죠? 마이크로 계속 불러요. 막 될 때까지 불러 그냥. 하나 개통하려면 부르는 건 10번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기분 좋게 네 이러고 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네 이러고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님께서 업무를 좀 덜기 위해서 신용조회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피콜이 진행이 돼요.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해피콜조차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용조회를 사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아요. 신용조회를 하시면 이 신용조회에 따라서 개통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피콜을 진행하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제 번호 이동을 해서 인증을 땁니다. 신규 가입은 해피콜하는 동시에
인증을 딸 필요가 없어서 새로 번호를 부여받는 거죠. 번호를 새로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인증을 딸 필요 없어서 바로 개통이 진행이 돼요. 하지만 번호 이동을 하는 단계는, 번호 이동은 내가 LG에 있다가 SK로 갈 거야 라고 LG에다가 통보를 해야 돼요. 나 놔줘. 이렇게. 네 LG 통신사에서 나 놔줘야 돼. 그래야 나 SK로 갈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놔주지 않으면 못 가면 뭐예요? 그래서 번호 이동 인증을 따는데, 기존에는 길거리 대점에서 막 개통을 하실 때 보시면 고객님 핸드폰 좀 한번 주세요. 문자 하나 왔을 건데 제가 좀 봐드릴게요 라고 그러고 핸드폰을 받아서 그 이제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뭔가 뭘 눌러요. 그게 바로 번호 인증 문자예요. 근데 주로 여기에 오셔가지고 개통하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주로 대부분 사장님들께서 서류 들고 오시죠? 아침에 조회 끝나고 나가셔가지고 어디 가서 서류를 막 딱 들고 오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ARS라는 문자 인증 따는 게 그분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인증을 내가 1번, 뭐 2번, 번호 이동하시려면 1번, 그렇지 않으시려면 2번, 뭐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누르지 않으려면 자동으로 10분 동안 인증이 따져요. 그리고 나서 ARS로 여기 개통실에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번호를 눌러서 번호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10분 동안 걸려요. 그러면 내가 왜 여기 길거리 대점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길거리 대점 앞에 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바로 헤드폰을 고객이 걸 받아가지고 문자 인증을 눌러주시는데 우리는 10분 동안 기다리기 때문에 못해도 번호 이동 인증 따고 이런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이상 없으면 이제 개통이 완료가 돼요. 자, 그러면 기존에는 길거리 대점하고 저희가 다른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죠? 입만 뻐글뻐글 하시지 말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뭐예요? 네, 핸드폰이죠.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이제 선배가 춘천, 요거가 돼서 춘천 지역에 지금 이제 판매점을 했어요. 제가 막 열심히 통신비자를 막 줬더니 육아휴직기 내고 지금 판매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하는데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막 서류 쓰고 있대. 아니 무슨 판매점에서 서류를 써? 지금 20개가 한꺼번에 개통을 한 번에 몰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 쓰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서류 쓰면 옆에서 해피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점이나 판매점도요, 영업사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핸드폰 딜러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서류를 써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개통되는 거 맞고 본인이 진짜 개통하는 게 맞냐라고 해피콜 녹취를 한쪽 구석에서 해요, 여직원들이.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저희 파트너들이 뭐 판매점 하시는 분들도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장한테 직접 야 나 지금 해피콜 중이니까 쳐다봐 이렇게 끊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아이언만 지금 해피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이제 모든 판매점이나 대리점들도 해피콜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내가 해피콜을 진행하고 정말 순조롭게 되려면 개통 시에 구비서류만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비서류가요, 요즘에는 특히 SK하고 LG는 칼라로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어찌 보면은 그 구비서류를 조금 준비하시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딜 가서 개통하시는 간에 서류가 정확하게 들어와야지만 개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통을 한다 그러면 내가 신분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면 재발급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2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전 신분증하고 이번 신분증하고. 그래서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생성일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생성일자가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 개인이 이제 개통하실 때 신분증 제출하실 때 신분증이 깨끗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 형체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주민등록증을 낸다 그러면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여기 생성일자하고 직인, 그죠? 이
이 도장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있어야지만 정말 깨끗한 신분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진부터가 뭉개질 수 있죠. 특히 컬러로 들어오잖아요. 컬러로 들어오면 간혹 신분증이 사진이 지갑 속에 많이 오래되신 분들은 막 뭉개지신 분들 있죠. 사진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환원해 주실 수 있게 사장님들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신분증이 없다라고 그러면 주민등록 발급 확인 신청이라는 그러한 서류를 주민센터에 가시면 떼실 수가 있어요. 대신 얘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기에 발급 신청 일자가 있고요.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유효기간 안에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넘어가시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분증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실 때 어떤 사무실에는 스캐너, 우리 이제 강남민법센터 같은 경우 스캐너 뚜껑에 하얀색 A4지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캔을 뜨면 신분증 테두리가 다 하얗게 나오죠. 아무렇지 않게. 근데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스캐너 뚜껑이 색지가 붙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는 스캔을 할 때 원 사이즈대로 스캔을 해야 되는데 확대 눌러보시면 확대가 돼서 스캔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장님이 스캐너 일부러 보내시라고 할 때, 야, 너네 스캐너 뚜껑에 A4가 하얀 거 붙여져 있어야 돼. 색지가 붙어 있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절대 스캔할 때 원 사이즈대로 스캔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확대해버리니까 그 얘기를 꼭 한 번쯤은 짚어주셔야지. 사장님들 열심히 스캔해서 막 이메일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커가지고 빠꾸 나가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장님께서 조금 인지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서류가 뭐 필요한가요? 네, 너무 잘 하시고 계시네요. 미성년자 많이 개통해보셨나봐요. 미성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법정 대리인이 개통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법정 대리인도 이제 집안의 사유에 의해서 두 분이 갈라지신 분들 있죠. 그러면 친권자를 갖고 계신 분이 법정 대리인이에요. 친권자가 없으신 분이 법정 대리인이면은 나중에 할부 예선이나 이런 걸 전산에 줘야 될 때 그게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친권자이신 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학생증. 만약에 학교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청소년증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청소년증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증이 없다라고 보시면 주민센터 가시면 청소년증에 대해서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여권도 돼요. 여권도 되죠. 그리고 만약에 학생증인데 학생증이 없어요. 그럼 뭘 떼오셔야 돼요? 가족증명서. 네? 대학증명서를 행정실에서 떼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대학증명서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신분증 통장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이 들어올 때 만약에 할머니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할머니부터 등본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할머니가 세대주의일 경우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할머니가 있고 밑에 아들이 자, 그죠?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부인은, 엄마는 자의 터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나서 밑에 손자로 손 이렇게 써있어요. 이 서류는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위에가 아버지면 이제 본인이나 부 기재가 돼야 되고 자식들은 자로 돼야 돼요. 똑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그렇게 만약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기재를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또 한 가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들 기본증명서 같은 거예요. 서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한 번에 사장님께서 떼실 때 한꺼번에 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명의종이 많아요. 예전에는요, 그거 아세요? 그 주민번호만 나오면
나오면 핸드폰 개통이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 살짜리가 통신신용불량자들 한 살짜리가. 근데 이제 요즘에는 몇 세 이상이에요? 저만 알아요? 4세. 4세 이상부터 개통이 가능해요. 4세 이상부터 해서 개통이 가능한데 못 모르고 개통을 애들 걸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철없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개통하시고 나서 미납금 이빨 남겨놓고 안 돼서 애들 거 개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법정 대리인이 끼고 청소년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법정 대리인이 돼야 된대요.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친권자를 가져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안 계셔. 말하자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할머니나 누군가가 친권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고 할머니랑 같이 살기 때문에 할머니가 친권자를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서류가 들어오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으로 명의가 되실 수가 없어요. 왜 청소년으로 개통하신지 아세요? 그쵸? 청소년 요금제를 쓰려고 청소년으로 개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 요금제 쓸 필요 없다라면 청소년으로 개통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요금제,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고 서류는 무조건 이렇게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정확하게 부모자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리고요, 학생증을 보실 때 학생증 앞면에는 어디 고등학교 누구 그리고 뒷면에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죠. 그러면 그 학생증은 앞뒷면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앞면 한쪽에만 다 기재가 되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장애인은 왜 서류가 들어와야 되죠? 그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계층은 복지 할인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도요, 앞뒷면이 기재가 다 되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등급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앞뒷면이 다 들어와야 돼요. 또는 장애인 카드, 복지 카드를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쓰신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럼 신용카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용카드 카드 번호하고 같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실 때 되게 흐리게 복사를 뜨시거나 아니면 흐리게 스캔을 좀 뜨시면 선명하게 글씨가 다 선명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등록증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국가유공자는 모든 사람 국가유공자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국가유공자가 어떤 등급일까요? 네? 전경 팀에서. 그렇죠. 참전용사. 네. 그분들은 혜택이 없으세요. 참전용사. 네.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정말 조금 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와이프까지 평생 요금만이 같이 받아요. 그런 분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두 개 다 같이 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뛰시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가족별로 한 사람만 되는 반면에 가족 전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항상 떼실 때 서류를 이제 발급받으실 때 통신, 할인, 적용 이러한 글씨가 되어 있는 게 좋아요. 만약에 상위 회사 제출료 이렇게 되면 회사에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통신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여나 뭔가 기재가 될 것 같으시면 통신 할인 대상, 감면 대상자 이렇게 써져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학교 제출용, 회사 제출용 이렇게 써져 있다가는 할인 혜택이 없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서류 떼실 때는 뭐 때문에 떼신다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때문에 이거 떼세요라고 그러면 당황해서 회사를 내가려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회사 제출용이 되니까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류도 보시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앞뒷면으로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뒷면에 텔비가 적혀 있어요.
외국인들은요, 웬만한 외국인들은 다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체류기간만큼 만약에 안 있다 그러면 할부도 안 들어가져요. 할부가. 왜냐하면 우리가 할부가 들어가면 대부분 뭐가 들어가요? 약정이 들어가죠? 약정 기간만큼 이 사람이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류기간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분이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5년을 하고 들어왔는데 전산 등록상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시면은 그 체류기간 그거를 뭐 몇 년 동안 있을 거다라고 떼주세요. 그러면 그 떼주면 그거 가지고 같이 제출하시면 연장이 돼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은 무조건 앞뒷면을 누르셔야 돼요. 뒷면에 체류기간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은 여권이 절대 안 되세요.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되세요. 근데 외국인은 여권이 안 된다. 무조건 외국인 등록증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개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회원가입은요? 회원가입. 회원가입 여건이 돼요? 왜냐하면 비자가 적혀 있어야 돼요. 비자 코드. 이 사람이 뭐 H비자는 방문 취업 비자니까 회원가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이온에 등록이 된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3.3% 세금 떼죠. 근데 방문 취업 같은 H비자는 방문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가 세금 안 내고 바로 몇 년 후에 또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일만 하다가. 그래서 계속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회원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거주 비자가 제일 좋은데 F2, F4, F5가 회원가입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자를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때 외국인 등록증으로 회원가입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법인 서류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요. 복잡한데 LG하고 SK, KT하고 달라요, 서류가. LG는 뭐가 하나 더 들어가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법인 한번 짚어볼게요. 법인은 뭐가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법인인감 필요하죠. 근데 법인인감 증명서에 찍혀있는 법인인감 도장이 일반 서류에, 모든 서류에 그 도장이 찍혀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 보실 때 그 도장과 내가 찍어온 도장과 일치하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정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인감 도장이 따로 있어요. 사용 인감 도장. 그래서 사용 인감 도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인감 도장이 안 찍혀서 온 경우도 있어요. 큰 기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보시고 나서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위임장. 그죠? 만약에 실사용자는 사원이야. 근데 명의는 법인이에요. 그러면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개통 권한을 줍니다라고 위임장을 작성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법인 LG는 좀 다른 게 있죠. 뭐가 있죠? 등기부 등록이 들어와야 돼요. 법인 등기부 등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저하셔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에 따라서 신용이 다 달라요. 신용이 달라서 그 신용에 맞춰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려면은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 법인 번호 있죠. 법인 번호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장 우선 팩트로 넣어달라 하니까 신용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SK하고 LG는 스캔본만 가능해요. 컬러 복사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으세요.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스캔은 왜 스캔하고 컬러 복사하고 달라 보이는 줄 아세요? 스캔은 테두리에 그림자가 있어요. 이상하죠? 뭐 이런 것도 알아야죠. 스캔은 테두리에 그림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컬러 복사하면 복사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스캔본이냐 스캔본이 아니냐라는 거. KT는 무조건 KT는 복사본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테스트콜을 해야 돼요. 자, 테스트콜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하고 나서 개통이 이렇게 되는 게 맞냐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주의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왜 해피콜 사장님께서 다 알고 계셔야 되냐면 해피콜 절차가 어떠냐에 따라서 개통이 완료가 되고 그렇지 않고 스탑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야 너 핸드폰 단말기 대금이 대부분의 단말기 대금 때문에 해피콜하다가 중단이 되거든요. 네가 실질적으로 내는 요금은 단말기 대금 8,000원이야 라고 얘기하다 보면 해피콜 할 때는 뭐야 3만원이라며 왜 8,000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컨설팅 자체에 해피콜대로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보시면 정말 네가 개통하는 게 맞냐라고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네가 요금제는 얼마라고 쓰고 기본료 얼마고 이 요금제에 대해서 얼마고 할인은 얼마 되기 때문에 네가 매달 내는 할인을 30개월 동안 받아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금제 변경하면은 또 할인도 달라지는 거고 단말기는 올 선택했으면 5.9% 할부이자 붙어서 얼마고 30개월 동안 얼마씩 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너 3만원짜리 실질적으로 네 주머니 나가는 거 8,000원이야 이렇게 나와요 내용이? 안 나와요. 해피콜은요 사장님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피콜을 하는 거는 내가 개통하는 사람한테 컨설팅 해준 거를 본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 고객님 이렇게 개통하는 거 맞으시죠? 설명드린 거 맞으시죠? 라는 개념인데 보면은 대부분요 개통실에서 해피콜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개통수료가 들어온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컨설팅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피콜은 말 그대로 그냥 안내차 전화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사장님께서 해피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시고 나서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러죠? 야 전화 갈 거야. 1599 번호로 전화 갈 건데 전화 받으면 네만 해. 네 하고 나머지 설명을 내가 해줄게.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정확하게요. 해피콜 받아보시고요. 이상 있으면 너 우선 나한테 얘기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컨설팅을 해준 게 이런 건데 안내 차원에서 한번 전화가 갈 거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녕하세요. AGU 플러스 개통시 누구입니다. 라고 전화가 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장님들 컨설팅을 해주시고 나서 해피콜은 마무리 단계로 사장님들께서 인지시키기 위해 전화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암만 개통을 컨설팅을 잘해서 이 사람이 그래 이렇게 쌀 정도면 나 이렇게 개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 전에 회선 조회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 제일 힘드신 게 그거죠. 열심히 컨설팅하고 야 결합하면 이렇게 얼마나 싸고 야 카드 결합해 그럼 할인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서류 넣었더니 이상 개통 안 되는 사람이면 그것만큼 허무한 건 없어요.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회선이 다 찼거나 아니면 할부가 다 찼거나. 그래서 제일 중요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통신사에 전화해서 이 사람이 개통이 가능한 회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보증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할부 회선이 가능한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할부를 해주는 거는 솔직히 그 할부 수수료부터 하지만 이 사람 그냥 신용 하나만 보고 할부를 해주는 거잖아요. 단말기 하나에 싸면 60만원, 50만원, 비싸면 얼마예요? 100만원 돈이에요. 그죠? 100만원 돈이면 그 돈을 그냥 이 사람 명의 하나만 보고 할부를 해준다는 거는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통신사에서는 개통, 신규 개통으로 뽑을 수 있는 회선이 몇 개인가 라고 보시는 거고요. 보증보험사 하시면은 이 사람이 할부를 할 수 있는 단말기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사와 통신사가 신용이 전혀 달라요. 어떤 분은요, 통신사 미납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은행권의 신용은 별로 안 좋아요. 할부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신규로 번호를 뽑을 수 있는 회선이 3개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통신사에는 미납이 정말 잦아요. 너무 많은데 은행권의 신용이 너무 좋아서 VIP야. 할부에서는 4개까지 되는데 개통회선이 하나밖에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신용조에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전산에다가 조금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바쁠 때는 그 신용조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통신사나 보증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판별점이에요? 대리점이에요? 고객님께서 개통을 하시려고 하는데 조금 알려주세요 라고, 또는 내가 본인인 것처럼 얘기하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객센터의 전사는 보증보험사랑 연동이 안 돼 있어요. 고객센터의 전산하고요, 여기 전산하고 달라요. 개통실의 전산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통신사에 된다고 그랬는데 니네는 안 된다 그러냐 그러면은 100%가 통신사에서 된다 그랬다는 거는 개통이 신규로 뽑을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할부가 가능합니다 라고 안 하면은 몰라요. 그래서 개통에서와 할부에서는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지만 오해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아는 개통은 최대 4개까지 나와요. 신용에 따라서. 할부든 개통예선이든. 근데 만약에 내가 LG에 미납을 자주 했다 그러면 신용이 떨어져서 4개까지가 아니라 LG에는 2개, SK는 하나, KT는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4개까지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할부에서도 신용에 따라서 최대 4개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부 훼손이 닥쳤다라는 것은 할부금을 내가 할부를 할 수 있는 단말기 훼손이 다 꽉 찬 거죠. 그럼 가서 해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남은 단말기 대해서 제일 작게 남은 거를 완납을 하시면 훼손이 살아요. 훼손이 하나 살기 때문에 할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개통훼손이 닥쳤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신규가입으로 할 수 있는 훼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해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 쓰고 있는데 해지를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핸드폰 2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별로 안 써. 그럴 경우에 가능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할부훼손과 개통훼손, 못 모르고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야, 너 할부가 닥쳐서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못 모르고 할부를 완납하는 게 아니라 해지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펜션이 떨어져요. 4개까지 분명히 작년에는 4개까지 가능했던 분이 다음 해에는 2개로 떨어져 버려요. 그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증을 꼭 가지고 지참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딱 넣으시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그리고 법인번호를 가지고 조회가 가능해요. 신생회사들은 이제 막 생겨난 회사들은 훼손이 별로 안 나와요. 하나, 2개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재무제표가 등록이, 회사는 생긴 지 오래됐는데 법인 명의로 핸드폰 개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면 재무제표가 그 신용기관에 등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훼손이 처음엔 작아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등록이 된 회사들만 신용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주류 유통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데는 30개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신용 정보를 알아보려면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한 장이 들어오시면 훨씬 더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회지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우리가 주로 조회지를 그냥 단순히 이거 내서 개통시에 내는 게 아니라 KT, SK, LG 보증보험사 번호가 여기 다 적혀있기 때문에 사장님께 직접 전화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이름, 주민번호, 조회할 번호, 통신사가 나면 내가 개통하고자 하는 통신사에 체크를 하시면 이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미납이 정말 많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미납이 많으면은 여기에 기재가 많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기재가 전혀 없고 개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미성년자는 이 사람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미성년자 명의가 들어와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명의.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훼손이 할부가 개통해서는 가능해요. 근데 할부가 법정 대리인에 따라서 되냐 안 되냐요. 만약에 4가족이 개통할 거면 하루에 2대밖에 개통이 안 돼요. 한꺼번에 개통하실 거면 애들 2명을 법정 대리인을 엄마 아빠로 찢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날의 개통이 돼요. 만약에 한쪽으로 모르시다 보면은 하루에는 2개 이상 개통이 안 되는데 다음날로 개통이 미뤄져 버리죠. 그럼 또 사람 마음에 다음날로 미뤄버리면 또 딜레이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법정들이 찢으시게 나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은 통신사 맡을 때마다 재가입을 할 때마다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 신용이 괜찮으시면. 그래서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정보가 꼭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조회를 하면 미납이 얼마인지 딱 나오죠. 만약에 KT에다 조회를 얻는데 SK의 체납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보증보험사에 걸려있는 거는 내가 단말기 할부금을 오랫동안 안 했을 경우에 보증보험사로 넘어가요. 근데 통신사의 요금이 미납이 된 게 오래됐다면 통신사에 아직 남아요. 요금은 보증보험사로 넘어가진 않아요. 단말기 대금이 넘어가요. 그럼 만약에 전에 썼던 SK에 썼다가 내가 KT로 이동하겠다. 그러면 SK에서 내가 안 냈던 단말기 요금 중에 단말기는 보증보험사로 넘어가고 요금은 통신사 미납으로 잡혀요. 이해되셨죠? 조회했더니 보증보험사에도 걸려있고 통신사에도 걸려있고 그거는 같이 걸려있던 거를 찢어져서 이제 나눠져서 이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증보험사로 넘어갔으면은 한 번에 완납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그리고 체납도 한 번에 완납을 하셔야 돼요. 그걸 완납을 하셔야지만 풀려요. 근데 풀릴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미납금이나 체납금을 처리하셨으면 통신사에 처리를 하셨으면 통신사에다가 내가 개통을 할 건데 신용을 좀 풀어달라 얘기하시면 한 번 더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보증보험사에도 보증보험사에 내가 체납이 걸려있는 걸 풀었으면 제가 핸드폰 개통하려고 하는데 그거 묶인 거 좀 풀어주세요 라고 풀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그냥 우선 미납금, 체납금만 내시고 끝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회선 정리가. 개통 정리도 안 되고 회선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쯤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풀어드려요. 안 그러면 이틀, 3일 가요. 전산이 돌아야만 되니까. 그래서 꼭 하시고요. 만약에 SKT, LG의 인터넷 체납이다 그러면은 그 업체로 전화하셔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산에 SK, KT, LG의 인터넷은 잡히지가 않아요. 체납이 뭐가 있는지, 미납이 뭐가 있는지 잡히지만 요금을 수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 해당 인터넷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좀 더 결제가 빨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위약금이 얼마 남았는지, 남은 할부금이 얼마 남았는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위약금 반말기금 조회하는 거는 쉬우세요, 우리 사장님들이. 그냥 전화해서 해당 고객센터. 내가 만약 지금 이제 LG를 쓰고 있으면 LG에 전화해서 위약금 반말기금. 그럼 지금의 현재 요즘의 위약금은 뭐냐면 할인 반환금이에요. 할인 반환금이라고 해서 내가 매월 요금 할인, 기본료 얼마에 따라서 요금 할인 얼마 받는 거를 내가 해지했을 경우에 24개월 못 지키고 해지했을 경우에 그거 다 뱉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요즘의 위약금이에요. 그래서 그 위약금은 이 위약금은 다음 달에 한 번에 나가요. 남은 할부금은 매월 쪼개서 원래 나가는 대로 나가지만 위약금은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꼭 위약금은 조회를 하셔야지만 또 다음 날에 요금 청구서 나왔을 때 놀라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SK, KT, LG 중에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SK 같은 경우에는 4,752원씩 5개월 동안 분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KT는 4,800원씩 3개월, LG는 6,000원씩 3개월. 이런 업무적인 걸 얘기를 알고 계셔야지만 사장님들께서 개통하실 때, 컨설팅 해주실 때 빠진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심은 SK하고 KT는 9,900원이 다음 달에 한 번에 청구가 돼요. LG는 8,800원. 근데 요즘에 유심 카드가 NFC 유심이라고 해서 NFC 유심 뭔지 아세요? 예. 티머니 쓰시는 거 있죠? 티머니처럼 뭔가 찍을 수 있게 핸드폰 갖다 찍으면 뭔가 결제가 될 수 있는 게 NFC 유심이에요. 근데 SK는요, NFC 유심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랜덤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NFC 유심이 아닌 걸로 개통하시면 일반 NFC 유심, 티머니 되는 유심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유심이 SK, KT, LG 중에 사장님께서
그러한 유심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주시고 하셔야지 아무 유심이나 다 낀다고 무조건 팀원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NFC 유심이 좋은 게 뭐냐면 저도 가끔 그런 거 쓰지만 어떤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 앞에 이렇게 뭐 동그라미를 파랗게 들어오는 무슨 기기가 하나 있어요. 그럼 내가 결제할 때 모닥불 되면은 카드 결제가 된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오래 살아야 된대요. 네. 인정하는 게 아무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법인은 보증보험료로 해서 이 회사가 혹여나 안 좋은 회사로 이제 뭐 전락이 될 거를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법인 보증료를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 SK, KT는 안 받는데 LG만 받아요. 5만 원. 회선당 5만 원. 그럼 만약에 이 법인에서 5개 개통한다면 5개당 5만 원씩 받아야 돼요. 근데 5만 원씩 받고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아까처럼 제가 보였듯이 에이징은 SK, KT는 에이징이 가능한데 LG는 에이징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대신에 저희가 재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KT는 에이징 한 다음에 93일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93일 이후에 해지 가능한데 전담 말기 요금제를 어떻게 내려달라고요? 그렇죠. 최소로 낮춰주고 나서 에이징을 하시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가 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게 부가 서비스가 기존에 있는 길거리 대전들은 부가 서비스를 뭐 3개, 4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SK는 컬러링 마이 스마트폰 2,900원씩 3개월 유지. 그리고 KT는 알짜팩 8,800원씩 3개월 유지. 그리고 LG는 HDTV 모아라는 절 유지.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정책표할 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요. 사장님들 이전에 어떤 사항이 있던 간에 정말 개통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미리 개통할 사람의 주민번호 인적사항을 받아놓으시고 주소도 받아놓으시고 네가 개통하려고 하는 거 이러한 플로우를 사장님들 미리 받아놓으시면 좋은 게 가끔 선생님들 서류 작성하실 때 이러시죠. 분명히 신분증은 들어왔어. 그래서 주민번호 이름을 잘 썼어. 근데 주소 때문에 전화해. 야, 너 주소 뭐야? 이 주소 말고 신주소 얘기하지. 한 5분 있다가 야, 너 가입비 얼마야? 유심 어떻게 할 거야? 또 신규가 야, 너 신규번호 뭐 할 거야? 이거 항목 하나하나 물어볼 때마다 사장님들 전화하시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이거를 사장님들께서 한 번에 저 같은 경우에 이 항목을 메모장에 놔둬가지고요. 개통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쫙 그냥 꾹 누르면 복사가 되죠. 복사가 돼서 이대로 항목을 보내면 여기다가 본인이 앉아서 짝대기 긋고 떠줘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분증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회를 해봐야 되고 이것저것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항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통하기 전에 어떤 전차를 가지고 해야 될지 개통하기 전에 사장님들과 함께 오늘은 이런 걸 알아봤어요. 내일은 이제 뭘 할 거냐면 기본적인 컨설팅을 할 거예요. 기본적인 컨설팅을 해서 내가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해피콜 진행이 될 때 어떻게 순조롭게 넘어갈 건지를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결합 컨설팅을 그 다음날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도 사장님들 뽀개지시죠? 머리가. 네. 뭔가 많이 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도 뭔가 개통하실 때 그 부분에서 인지가 되신 부분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날 항상 그 강의했던 걸 한 번씩 더 짚어드리면서 강의를 할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만큼은 뭔가 숫자랑은 좀 가까워지자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하셨죠?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너무 경청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정말 즐거운 모습으로 내일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